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쇠비름은 너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걔가 굉장히 민감해요. 곰팡이 이게. 네.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 다 녹았다. 침전한 설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침전된 설탕이 없고 내가 비율대로 해서 다 녹인 다음에 뜬다. 그럼 내가 이게 덮을 게 없어. 제일 좋은 건 대나무로 덮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대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10군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대나무는 또 유연성이 있어서 항아리에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치시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거의 둥둥 뜨잖아요. 이렇게 그 재료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윗설탕을 조금 뿌려주시던가. 우리는 여기에서 수업하는 것은 발효액에 0.5%의 소금을 첨가하거든요. 0.5%에. 그래서 그 덧 소금을 나중에 이렇게 좀 뿌려주신다던가 다 녹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걸로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셨죠? 예. 예. 근데 나무젓가락 크기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아리가 크면 못하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좀 크면 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가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쓰니까 좋다는 거죠. 예. 크면 항아리 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효소와 건강이에요. 효소와 건강. 네. 왜 우리가 그렇게 그 발효한 이 발효액을 그렇게 먹으려고 사람들이 난릴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효소는 우리가 발효한 효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첩전,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하면서 효소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효소를 어떻게 발견했고 지금 우리가 몇천 가지 있다고 해서 효소가 발견된 효소가 대략 3,000가지 정도가 효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앞으로 발견될 것이라거든요. 그래서 발효한 우리 그 발효액은요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되는 효소예요. 엄청나게 많은 효소가 많아요. 그죠? 그게 잠재 효소도 있고 식품 효소도 있어요. 그렇게 발효하지 않아도 발효액이 아니어도 내가 신선한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효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거를 하는 것은 발효한 그 발효액을 어떻게 하면 잘 실패하지 않고 잘 만들 것이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효소 전체를 그 발효된 액만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내 몸속에 잠재 요소 있고 식품 내부에서 섭취된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고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효소 중에서 발효액을 공부하는 것 뿐이고요. 여기 보면 효소는 생명의 근원이래요. 몸속에 숨은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몸속에 숨은 일꾼은 뭐예요? 잠재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작용한다. 하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잠재 효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서 효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효소는 아까 뭐하고 가장 적이라고 했어요. 효소는 온도. 네. 뜨거운 거 싫어요. 끓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청국장을 살짝 끓여야 청국장에 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한대. 그런데요. 이미 살짝 끓이면 효소는 죽어. 살짝 끓여도. 어차피 끓이는 거 그냥 맛이 늘어나게 푹 끓이세요. 그러나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영양도 있어요. 네, 죽지 않아요. 청국장의 효소를 내가 100% 섭취하려면 생청국장을 드셔야지. 낫또처럼. 네, 그렇게 드시고요. 끓여 먹는 청국장 어설프게 끓이면 맛이 안 나. 적당히 5분은 끓여야 돼요. 근데 많이 끓이면 맛이 없대. 그리고 나중에 살짝 먹어요. 그건 어차피 효소는 죽어요. 열에 의해서. 아까 몇 도 이상? 65도 이상이면 사멸돼. 프라이가 되는 온도가 65도예요. 달걀이 응고되는 온도가 65도부터거든요. 팔팔 끓는 건 100도잖아요. 이미 들어가자 마시자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끓이는 거 적당히 맛있게 끓여 드시고
내가 청국장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섭취하시려면 생청국장을 그냥 저는요 콩자반보다 생청국장을 더 먹어요. 겨울에 콩자반 불려서 삶아서 간장 뭐 이렇게 그 당 넣어가지고 조리잖아요. 콩자반은. 그런데 청국장은요 생청국장에다가 집간장 조금 치고 참기름 조금 치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를 막 다져가지고 섞어서 한 끼에 한 숟갈 정도씩 먹어요. 한 번에 할 때 많은 양을 하진 않아요. 100g 정도 해가지고 이틀 정도 먹어요. 그리고 된장은 가미하지 않은 뭐 양념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그 다른 사람하고 뭐 쌈을 먹을 일 있으면 제가 양념을 하죠. 저는 그냥 생된장을 그냥 수시로 고추 찍어 먹고 뭐 이렇게 찍어 먹어요. 테이블 소스예요. 저한테 그냥 먹어요. 찌개보다 된장찌개보다 왜 효소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서 효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열하고 우리가 인류의 최고의 발견이 뭐예요? 불이죠. 불의 발견이잖아요. 불의 발견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불이 발견되기 전에 인류는요 평균 수명이 거의 200살이에요. 생식만 한 거예요. 생식만. 그런데 그만큼 수명이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자, 효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하우엘 박사는 사람의 수명은 유기물 속에 있는 잠재 효소의 소모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소모량이 적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적어야. 많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 그 맨날 그 설탕에다 발효한 그 발효액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하게 내 내장의 대사, 이 식품 대사에 내 몸속에 어떤 음식물을 가장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잘 먹고 잘 싸면. 저는 변비가 없어요. 변비가 뭐예요? 몰라요. 변비 걸린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왜? 변비가 안 걸리는 식생활을 하니까 그래요. 변비가 안 걸릴 수 있는 식생활을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저희 아이도 없어요. 변비 없대.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밥 먹으니까 변비가 생겼대. 너무 이게 그 밥도 그러니까 밥 자체가 부실하고 그 본인이 원하는 식생 거의 다 거기에서는요 95%가 다 변비가 걸려버린대요. 처음에 들어오면 너무 식생활이 먹었던 거 틀리니까. 근데 변비 모르고 살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한 거거든요. 왜? 잘 싸면 독소가 안 쌓이거든요. 내 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액이 아니어도 물론 뭐 채소도요 꼭 데쳐서 먹어야 되는 좋은 게 있어요. 양배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드시는 게 더 좋고요. 토마토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리코펜을 5배 흡수율이 높여요. 그래서 그런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가해서 막 끓여 모든 걸 이렇게 끓여 먹는 것보다 프레시한 걸 드시는 게 효소에 축적한 데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평생 사용해야 할 체내 효소를 과식하고 또 너무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가로한다든가 또 지방 많이 먹는다든가 스트레스 등으로 소모해버리면 내 체내 효소는요 이렇게 밖에서 공급받지 않고 내가 잠재 효소 중에서요 대사 효소는요 생성이 안 돼요. 한번 깨지면 한번 없어지면 그게 노화거든요. 그게 노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체내에 100의 아밀라제가 있다. 근데 이런 내 생활 습관 때문에 90이 깨졌어. 10이 깨졌어. 다시 보충이 절대 되진 않아요. 식품 효소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식생활이 그 생활 이 습관이 참 중요하죠. 자, 독소 제거 기능이 있대요. 효소에는. 소화되지 이게 음식을 섭취해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면 독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단백질, 지방, 전분 분자가 소화되지 않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액 내 효소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낮아지면 흡수된 물질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파제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의 축적. 리파제가 뭐예요? 지방 분해 효소 대표적인. 지방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효소가 리파제거든요.
아밀라제가 부족하면 혈당치가 문제가 생겨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효소죠. 그죠? 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서 내 이 대사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튼 사람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효소는 우리 인체의 외부 촉정물과 독소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며 효소의 섭취량을 늘리면 효소는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정화작용을 도와준대요.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많이 흡수하게 되면. 독소로 오염되면 피부, 내장, 항문, 신장, 폐 등에 포함된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발진, 폐응열, 변비, 설사, 이런 보이기도 하는데 효소를 내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던가 식생활을 조금 더 고치면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정말 식생활 중요해요.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 많이 사는 사람, 라면, 저희 집은 집에 라면 자체가 없고요. 그 캔 있죠, 캔. 참치 캔도 없어요. 근데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명절이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꼭 제 출판사에서 명절에 동원 그 선물 세트를 줘요. 거기에 참치 2줄, 그다음에 리펜 1줄 이렇게 꼭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식용유가 들어있어요. 그 참치 캔에. 그래서 저는 혹시나 모르니까 3-4개 남겨놓고 다 줘요. 보통 한 번 명절에 한 3박스 주더라고요. 참치 캔이 그러면 거의 다 주변에 나눠주고 한 3개 정도 남겨놓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게 다음 명절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먹지 않아요. 가공품.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직접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게 기억하거든요. 어릴 때 먹었던 게. 자, 텍사스 대학의 생리학자 셀러 박사는 음식에 효소를 첨가함으로써 분변량이 감소하며 통과 시간이 빨라지고 일반적으로 고단백 식품에 많이 포함된 독소로 변화되는 질소 화합물의 양이 30에서 60%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식생활이. 정말 요즘에 문제예요. 제가 스페셜 한번 봤는데 요즘에 밖에서 먹는 음식 또 가공품들을 너무 즐기잖아요. 자연스러운 음식을 잘 먹을 기회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자, 흔히 몸이 힘이 없거나 지친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효소를 사용하면 독소를 제거할 수 있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인체의 면역 방어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2008년 이후로 바이러스성 감기를 오늘까지 걸려본 적은 없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좋은 습관을 들였는데요. 저는 아주 비타민 B2를 잘 섭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과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주기적이에요. 얘는 약을 먹으면 고통 살짝 덜하고 일주일이고요. 약을 안 먹으면 고통 이빨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작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다가 한 일주일에도 이제 멀쩡하다가 또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과로하고 잠 못 자고 제가 운전을 1년에 한 3만 킬로를 뛰고 다니니까 거의 영업사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피로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지치니까 또 생긴데 제가 지금 한 달째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을 가글을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했어요. 눈 뜨자마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제가 멘토로 삼는 분이 아주 그 전에 스타 강사로 날렸던 분이세요. 200명, 300명 모아놓고 강의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권유하더라고요. 왜냐면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제가 또 이게 있는 게 힘밖에 없어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글을 저한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생겨요. 지금 한 4주째 멀쩡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해요. 한번 해보세요. 구내염 많이 생기시면. 그러니까 면역력이 키워지면 훨씬 그런 병증의 노출이 적다라는 거죠.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성 피로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는 거죠. 몸속에. 독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검사해보면 굉장히 몸에
알게 모르게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음식의 대세는 뭐예요? 디톡스예요. 네, 내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음식이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효소, 발효 음료라든지 평상시 식생활에서 발효 음식, 우리 음식, 김치, 장, 된장, 고추장, 슈퍼에 파는 불량식품 말고요. 식초, 발효한 식초. 우리가 다음 주에 식초를 배우시면 이제 시중에 파는 식초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떤 우리가 식초를 먹었구나 아시거든요. 식초, 젓갈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프레시한 채소. 자, 우리 몸은 1차로 위장에서 소화 단계를 거친 단백질, 천분, 지방이 소장에 이르게 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단백질 분해 요소는 프로티아제, 지방 분해 요소는 리파제, 전분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분해서는 아밀라제에서 분해가 돼요. 그거에 의해서 여러 효소에 의해 분해된 영양물질, 아미노산, 포도당, 과당, 글리세롤,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물은 소장 내벽의 육모에서 흡수되어서 전달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대로 구석구석에 가는데, 자,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어야 하지만 장내 미랄에 의해 단백질이 흡수되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장의 점막이 상처를 입거나 변의 얇은 덩어리가 숙변으로 장벽에 달라붙어 남아있으면 생활습관병인 알레르기 질환, 간장병, 당뇨, 고혈압, 중풍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분자까지 분해를 시키는 게 효소, 내 몸의 잠재 효소의 역할인데 그게 싱싱하지 못하고 그게 많이 소멸돼 버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다 분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해를 못하고 흡착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병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 효소가 부족한 동물성 식품이나 정제된 식품,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관에 이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부리게 되고 되지만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로 장내 환경을 정화하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몸 안에 장내에 유익한 균들이 많아지고 장애의 면역력을 조절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불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장이 튼튼해야 몸 전체가 튼튼하다는 말은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장의 건강이 나머지 몸의 건강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를 하니까 그래요. 모든 영양소는. 자, 위장 건강.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 입속에 1차 소화가 끝나면 다음 단계 위장으로 들어가죠. 입에서 쪼갠 다음에.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어 섭취한 음식의 양이 많을수록 내가 많이 과식하게 되면 그만큼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 효소죠. 소화시켜야 되니까 효소가 많이 이게 쓰게 돼요. 많이. 연료를 그러니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 유액은 하루 평균 2리터가 넘게 생성이 된대요. 그러나 음식물의 과식이나 육식은 유액의 양도 많아지게 되어 인체 내의 잠재 효소량을 빨리 고갈시켜버리는 거죠. 적절하게 일일 내가 생성하는 소화액 정도만 쓰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소화를 잘 시키기 힘든 그런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소화액 분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위장은 먹은 순서대로 소화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먹은 후식은 십이지장으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위장 내에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소화되기 쉬운 음식부터 먹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식으로 먹는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빠르니까 흡수가. 그리고 그것도 좋은 게 뭐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식전에. 그러니까 과일을 드시잖아요. 보통 후식으로. 네, 과일도 드시지만 채소 있잖아요. 채소. 예를 들어 오이 반 개를 먹는다던가. 요즘에
며칠 전에 보니까 하카마? 멕시코 감자 혹시 보셨어요? 히카마? 히카모예요? 그런 것들, 또 콜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식전에 전식으로, 후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후식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전식. 먹어서 내 위장을 워밍업을 시키고 소화흡수가 또 포만감도 줘서 다른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도 줄이고. 이게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게 관념적으로 밥 먹고 과일 그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저는 아침에 좀 바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을 하고 물 좀 마시고 뭐 비타민도 먹으면서 이제 과일을 먹어버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밥 양이 훨씬 줄잖아요. 자, 소화기관인 위장은 신경의 영향을 받아 흥분하여 격렬한 수축 운동을 하며 위의 분비가 3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면 위의 근육 운동이 정지되어 위액이 거의 분비되지 않고 먹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 긴장하면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만성 위염 환자였어요. 만성 위염. 지금은 없어요. 자, 효소는 음식물을 잘 분해하여 소화를 촉진시켜주며 적혈구와 면역세포 등의 세균을 박멸하여 면역체계를 유지시켜준다. 또한 각종 염증을 분해하고 치료하며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여 세상을 돕게 하여 위염 등의 위장질환 치료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꼭 그 효소의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의 개선인 것 같아요. 패턴. 음식을 섭취하는 패턴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물론 그것 때문에 효소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겠지만 아무튼 습관을 바꾸는 게 저도 제가 그 책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더 외국 서적도 좀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들을 가르쳤구나 생각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발효액이 효소 이 발효액이 정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계에서 많이 치고 들어와요. 왜? 음식 하는 사람들이 자꾸 효소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들은. 너네들이 뭘 알아서 너네들이 무슨 푸드 사이언스를 알면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들이대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모르고 하면 몰랐을 때는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상태에서 가르쳤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다독을 했어요. 다독. 네, 일본 학자들 책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에 이렇게 그 패턴, 그리고 생활 습관 그거 하면서 제가 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생활 습관 중에서 뒤에 나와요. 위장이 좋지 않을 경우 효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생활하면 훨씬 더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얘가 시간이 되면 잘 안 돼요. 얘가. 자, 1929년부터 웰스타터 박사에 의해 진행된 여러 실험에 따르면 백혈구에는 8가지의 다른 아밀라제, 프로티아제, 리파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5반.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알아야 된다. 네, 알아야 된다고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백혈구가 몸 전체의 효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력. 알레르기 생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단백질 물질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독소 단백질을 분해하고 알레르기 생성물을 우리 몸의 림프구에 파괴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 면역 체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강조한 말이 어쨌든 뭐 암에도 저기 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내용은 제가 그 반장님한테 파일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 책의 내용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를 좀 더세요. 힘드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남의 자료를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도덕적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제 이게 거의 오늘 내용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게요. 그냥 힘드신데 찍지 마세요. 진작 얘기할 거. 그죠? 아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찍으시니까 괜히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다이어트가 좋다는 거죠. 효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또 특별히 있어요. 육류 및 가공식품의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 다이어트 식사를 제한하는 사람, 원인 모를 부종이나 피로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노화가 진행되어 몸의 균형이 깨져 성인병에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요, 책을 이렇게 간과히 하셨는데, 그 제 인쇄를 제가 포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의 심리가 너무 웃겨요. 저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고 제가 돈만 받았을 뿐인데, 왠지 뽕돈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원래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17,800원일 거예요. 이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근데 그 17,800원 속에 2,000원에 제 인쇄가 붙거든요. 2,000원에. 제가 출판사에서 받아야 될 돈. 그러나 제가 저자기 때문에 출판사에 전화해서 나 책 몇 권 보내줘요. 그러면 인쇄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더 싸게 드리는데, 이제 그게 출판사에서 알면 싫어하겠죠. 그죠? 출판사에서 알면 저는 역적이 되는 거야. 그러나 저는 약자의 편입니다. 강자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소문 내시면 안 되고 다 밖에 나가서. 왜? 크라운이 출판사가 크기 때문에 벌써 들어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효소 낭비 습관이에요. 효소를 많이 소비하는 습관 중에 물 말아먹기. 제가 이랬어요. 물을 엄청 말아먹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식생활이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어땠냐면요.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그게 항상 앞에 전제가 붙어요.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물 없으면 안 돼. 그게 제 그냥 틀에 박힌 거였어요. 나는 밥 먹기 힘들어서 나는 물 말아야 돼. 나는 위가 안 좋잖아? 저 자신한테 막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물을 말아 먹으면 그만큼의 이 장기에서 소화액, 즉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분해 효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고갈되는 거예요. 쉽게 액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은 게 아니라 계속 위가 안 좋아지는 거죠. 물 말아 먹는 거 습관 안 하셔야 되고요. 빨리 먹는 거, 빨리 식사, 빨리 하는 거,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것도 입에서 음식물을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쪼개셔야 돼요. 입에서 그냥 넣자마자 꿀꺽 삼키시면 큰일 나요. 왜? 걔는 내 윗속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분해돼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으로 될 때까지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오고요.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나왔죠? 미처 분해되지 못하면 그게 흡착이 됩니다. 장기로. 그게 쌓이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입에서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짜게 먹는 거 문제 있죠. 그래서 특히 외식하실 때 있잖아요. 밖에서 외식하실 때 국물이 있는 요리는요, 건지만 드세요. 건지. 국물 드시지 마시고. 왜? 화학조미료 첨가 때문에 짠맛을 모른다니까요. 입이 감지를 못해요. 감춰버리니까. 맛을 감추니까. 그래서 건지만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의 그 발효 음식이 짠 게 있잖아요. 김치도 염이 좀 있고, 간장, 된장은 당연히 염이 세잖아요. 젓갈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채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먹을 때, 섭취할 때 같이 섭취하면 훨씬 나트륨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요, 밖에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짠맛에 엄청 민감해져요. 저의 경우에요. 제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무뎌요, 무뎌. 후각이 둔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너무 편해. 왜? 안 좋은 냄새 잘 못 맡으니까. 후각도 둔하고요. 성격도 뭐 하나 무뎌서 그냥 누가 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간혹 새도 한번 대봐야지 뭐 그래요 살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별로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예민한 편이 아닌데 그 밖에 음식을 안 먹고요. 자연적인 음식 또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찾고 먹다 보니까 짠맛에 그렇게 민감해지더라고요. 짠맛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짜게 안 먹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점점. 자, 드릴 테니까 그냥 찍지 마세요. 제 이자로 드릴 테니까. 기혈순환 효소 음료래요. 그래서 발효액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담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만 음용하지 마시고 섞어서 희석해서 드시라는 얘기거든요. 기혈순환에 좋은 음료, 포도, 산야초, 쑥효소, 미나리. 산야초는 이제 보통 들이나 산에서 제가 산야초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새기름도 산야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재배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섞어서 분량의 보통 발효액은 희석은요. 그것도 내 맘이에요. 내가 급하게 지금 이 혈액 순환을 시켜야 되면 진하게 드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단 거 이게 왜냐하면 워낙 드시면 여기서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거를 흡수를 시키려면 좀 진하게 드시고 부드럽게 목 넘김 좋게 드시려면 1대 4까지 타서 드시면 돼요. 원액 2면 4 아니면 3 좀 타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혈순환 효소 음료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 회복 복분자, 포도, 매실, 참다래. 참다래가 뭔 줄 아시죠? 네. 키위 해독 효소 음료 미나리, 매실. 네. 미나리, 매실이 해독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미나리 그렇잖아요. 자, 소화효소 음료. 무예요. 디아스타제라는 이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가 소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고깃집 가서 무쌈 드시죠. 그 무초절임 쌈 사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유성집이라고 아세요? 장이동 유성집. 등심 전문점, 소고기집이거든요. 그 집은 가면 뭐만 주는 줄 아세요? 무생채만 줘요. 전략이에요, 전략. 왜? 게하고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빨리 잘 되니까 잘 넘어가, 고기가. 많이 먹어요, 많이. 추가를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무만 줘요, 무생채만. 무만 근데 한 접시 줘요. 아무것도 안 줘. 고추장 쬐끔하고요, 통마늘 몇 개 하고 딱 그거만 줘요. 그 전략이거든요. 무에 소화효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서요. 무는 효소적으로 치면 소화효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얀색 식재료잖아요. 하얀색 식재료이기 때문에 하얀색은 어떤 내 장기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다던가 기침 많이 하면 무 많이 드시면 좀 발효액 많이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도라지 섞어서 해요. 이거는 제가 쉬어가자고 제가 넣은 건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진도를 가서 흥타령하면 천안 삼거리 그 흥타령 있죠. 천안의 흥타령은 굉장히 흥겨워요. 굉장히 흥겹거든요. 그래서 흥타령 축제라고 막 그러잖아요. 가보셨어요 혹시? 천안에? 네, 즐겁잖아요. 천안의 흥타령은 즐거운데요. 진도에 제가 갔는데 그분 되게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이 소래마을인가 소포마을이다. 소포마을에 그 체험 저기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세요. 김병철 씨가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안내를 했거든요. 저희 아는 교수님 그 제자여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 강강술래가 굉장히 그 진도의 문화재고요. 진도는요 그냥 사람이 문화재예요. 사람. 왜? 노래를 다 하시니까 너무 잘해요 노래를. 근데 이분도 남자분인데
이제 관광차 안에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데요. 이거를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었고요. 이 가사를 읊어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제가 듣기 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적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하니까 제가 와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그 가사가 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쉬어가시는 거. 뭐 아이고 대야 허 성화가 나는 후렴이에요. 이게 1절인데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 게임이 또 꿈이고 게임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이건 감독이 별로 덜해. 근데 다음에 저를 이것도 별로 2절도 감독이 별로 덜했어요. 3절 너무 멋있었어요. 이 소리가.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님을 기다리건만 우리님은 오질 않고 베개머리만 적시네. 너무 이 감동이었어요. 이 가사가. 네? 그죠? 그래서 이 3절하고요 또 4절. 네, 여러분들 이제 다 술을 다 만들어 보셨으니까 창밖에 국화 신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술 익자 국화 피자 번니 모자 다리 돋네. 네, 아이야 검은고 청 올려라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국화 심은 데다가 술을 빚어가지고 국화가 필 때쯤 되니까 술도 익었어. 아주 반가운 친구가 왔네. 그걸 가지고 아주 흥겹게 밤새도록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게 가사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아놨어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수업을 받으시면 항상 이거를 한 번씩은 제가 읽어요. 이거 넣어가지고. 그 벗이라는 게요. 그 친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성이라고 일컫는 초이선사. 그분은 굉장히 그 친한 그 아주 중마고우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친한 친구였냐면 그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잖아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1700년 후반의 시절이니까 그 당시에는 한약 사대문 안에요. 사찰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교가 국교니까. 절이 있으면 안 돼. 사대문 안에 다 사대문 밖으로 가야 돼요. 근데 초이선사는 저기 일지암에서 계셨어요. 근데 이 김정희 선생님 청한 거야. 너무 보고 싶다. 왜? 김정희 선생님은 귀양 가기 전에는 조정리를 봐야 되니까 너무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 불렀어. 지금 같으면 일지암에서 저 동대문까지 오는데 4시간? 뭐 안 막히고 4시간이면 가요. 그 시절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 한 보름 걸렸을 것 같아. 오다시. 그래서 왔어. 그런데 너무 이 두 분의 어떤 이 통합이 이게 교류가 왜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런 이게 교감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남녀가 아닌데도요. 그렇다고 동성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요. 1년인가를 안 내려갔대요. 그 초이선사. 그렇게 글로, 시로, 또 차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 친구의 그 우정을 나눴다는 기록이 있어요. 보면 얼마나 좋아요. 술 담아놓고 좋은 벗이 고모님이 와서 그렇게 밤새도록 놀 수 있다는 게 저도 친구들 누가 지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벗. 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벗이 많은 게 여러분들 한번 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전화해서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있으면 누군지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적어보세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은.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지. 3명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근데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 3시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질질 짜면서 왔으면 좋겠어 해도 올 수 있는 사람. 자, 음료로서의 사용법이에요. 뭐 이제 발효액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모셔둘 수는 없으니까. 자, 음료로서의 사용법인데 잘 만들어진 발효 효소액에 적당량의 물을 희석해서 음료로 즐기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드시는 거죠. 많이 드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후에 따라서 3대1 내지는 4대1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즙이나 과일즙에 혼합해서 음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꿀 대신 전통 음료나 차 등에 함께 혼합해서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이다 타먹었어요? 막걸리나 타먹었잖아요. 어때요? 네, 순간에 찹쌀 막걸리가 기능성 막걸리로 확 황골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그거 발효에 첨가해서 문제 설탕에 뭐 200배 정도 되는 아스파탐 안 넣고 그 발효액으로 그렇게 풍미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 음료는요, 꿀물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여의치 꿀물에 넣어보지 가격이 있으면 보통 시럽을 많이 쓰거든요. 뭐 원소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면, 뭐 또 수단 이런 것들을 다 그 꿀물을 많이 쓰는데 그걸 대체로 해서 이 발효액을 희석해서 쓰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조리 시에 대체당으로 사용하죠. 저도 대체당 많이 써요. 저는 물엿은 쓰지 않고요. 평상시에 음식할 때 물엿 쓰지 않고 만든 조청을 썬가 아니면 이제 조미료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 써요. 발효액을 쓰거든요. 뭐 샐러드 드레싱만. 샐러드가 뭡니까? 우리 한국 음식에서는 생채를 다 샐러드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샐러드 사람들이 이상해. 샐러드 얘기하면 꼭 그 양식당에서 뭐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양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그 후레쉬 치즈 얹고 해서 막 드레싱을 꼭 뿌려 먹은 게 샐러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국 음식에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샐러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생채 많잖아요. 그죠? 오이 생채, 프라이 생채도 있고 무슨 다 이게 어찌 보면 샐러드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거를 대체 당으로 많이 쓰시면 되고요. 특히 봄에, 이른 봄에, 원래 봄에는요 독초도 독이 없거든요. 원래 이른 봄에 막 땅을 뚫고 나오면 독초도 독이 없는데 하물며 그 자연에서 나는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풀 있죠. 산야초는 정말 보약. 한 그릇에 피라고 했어요. 책에 보면 특히 그걸 그냥 부추를 한 사발에 피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처음 나는 부추를. 우리도 마지막 실습을 부추를 할 거예요. 발효액을. 그래서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음용하셔도 되는데 왜 그랬나? 땅에서 금방 올라왔잖아요. 땅에서 금방 겨울 내내 잠을 자고 양질, 그러니까 열성이 강한 뜨거운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는요 100% 월동을 해요. 안 죽어. 쪽파 서울에 심어도 안 죽어. 겨울에 뚫고 올라옵니다. 부추 뜨거운 성질의 채소죠. 그래서 올라와요. 봄에 막 올라올 때 그 부추는요 비어가지고 아들 안 준대. 엄마 사이좋 며느리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정도. 봄에 나는 채소는 그만큼 좋은데 그때 샐러드를 많이 해 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침으로. 민들레도요 지금은 쇠 있어. 그래서 별로 너무 쓴맛이 강하고 맛이 없는데요. 봄에 막 새순 나올 때 그 민들레는요 쓴맛 다음에 단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초고추장 드레싱 만들 때 발효액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묻혀가지고 먹고 남아서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소스만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채소는 딱 한 끼 먹을 분량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딱 먹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도시락을 싸갈 때요 뭔지까지 하냐면요 볼도 챙겨. 식당이 없을까봐 스탠 볼도. 제가
지난번에 그 가져온 볼 있죠? 그것보다 조금 작은, 우리가 한, 적게는 7, 8번부터 많게는 13번까지 밥을 먹으니까 점심에. 그 볼을 챙겨요. 그 다음에 소스, 그러니까 샐러드 드레싱을 또 만들어. 따로 만들어. 그러니까 고추장에다가, 그렇게 발효액에다가 막 그 기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이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따로 가져가. 그리고 봄에 채소는 나는 아직 사이가 없으니까 뭐 나눠야죠. 지금 동기들하고. 그래서 부추 자르고, 뭐 민들레, 막 뭐 당귀 이렇게 아주 나올 때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다 섞어서 그거를 물기 빼가지고 위생팩에다 가지고 가. 그래서 밥 차려주면 저는 밥통에다가요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빼가지고 다 먹어요. 그래서 11시에 딱 와서 휴게실로 꽂아놔요. 그럼 11시 한 40분에 우리가 수업이 끝나거든요. 밥을 차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해줘. 바로 묻혀줘. 우리 동기들이요 굉장히 그 동기 중에 한 분은 사업에 성공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 밥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제가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밥을 해줘요. 채소는 매주 가져가요. 매주. 채소는 왜? 나 뭐 많으니까. 내가 혼자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된장하고 그 쌈채소는 매주 가져가는데 한 학기에 2번 정도는 제가 밥통까지 이렇게 들고 가요. 학교에. 밥통에다가 쌀 씻어가지고. 그래서 밥을 그냥 해줘요. 밥. 거기에서. 휴게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게 한국의 샐러드가 제일 그래요. 한국의 샐러드가 얼마나 이게 봄에 그 신선함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추를 할 거예요. 부추. 근데 참 안 좋은 게 사는 부추는요 매일 물을 주고 하우스에서 키우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산 부추를 묻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금방 생겨요. 물이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요 제가 부추를 키워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김치 담아도 물도 별로 안 생겨요. 그런 줄 아세요? 수분이 적으니까. 이 밖에서 키우는 부추, 태양에서 키우는 부추.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부추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양념으로 먹고 뭐 여름에 김치 담을 때 부추를 넣기 때문에 넷박스에서 돌아가면서 먹거든요. 그럼 남아 넘쳐. 그런데 겨울에는 없으니까 부추를 사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틀려요. 그 맛이. 수분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실습할 양이 안 되니까 사야 돼. 1인당 거의 한 달 정도씩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가지고 준비를 해올 거예요.